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이슈는요. 네, 2년 전에 채널A 기자와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에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또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에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는 18일에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꼽혔던 게 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장관의 아이폰 휴대전화죠. 한 장관이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결국 봉인된 이 아이폰의 잠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이 아이폰을 벌써 한 장관에 돌려준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4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그 2주 뒤에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항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검찰이 한 장관에게 아이폰을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잠금을 채 못 푼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게 맞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인 박승환 검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 뒤에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불기소 처분 뒤에 압수물을 돌려주는 건 맞지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곧장 돌려줬다는 건 추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을 보면요, 불기소 처분 사건 압수물 중에서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 등이 종료된 뒤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무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한계로 잠금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전부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거든요. 네네. 이번 검찰의 아이폰 환부 결정도 성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뭐 아이폰 이제는 잠금 해제가 됐겠죠? 네. 아, 본인이?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요. 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풀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 전에 논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 안타깝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천의 한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병원에서 투석을 받던 환자 4분과 현은경 간호사까지 이렇게 5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어제 그 희생자들 발인식이 열렸는데요. 유가족들과 동료 의료진들의 오열 속에 발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발생한 이 병원 투석 전문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있어서 이 병원 간호사들의 헌신이 컸다고 합니다. 이 투석을 받게 되면요, 환자 몸과 투석기를 연결하는 호스, 그 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에 따르면 이 병원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간호사들이 환자들 곁에서 무언가를 하느라 대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관을 잘라야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현은경 간호사,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현 간호사가 의사자로 지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의사자의 정의를 보면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의사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병원 CCTV 분석, 또 환자들 진술 등을 통해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현 간호사에 대한 애도의 글, 또 의사자 지정을 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의 헌신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네. 이렇게 뭐 순리대로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혹시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이게?
요즘 이게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상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요 트렌드라고 합니다. 하루에 용돈 지출 0원 달성하는 거를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MBC에서 옛날에 10,000원 행복이었나? 그렇죠. 10,000원 갖고 일주일 사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이건 무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0원을 어떻게 하냐 싶으실 텐데 사실 그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출하는 돈 대부분이 식비거든요. 요즘은 웬만한 거 다 10,000원 넘어가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락 싸다니면서 외식비 줄이고 늘 마시던 커피도 마시지 않으면 이 무지출 챌린지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 먹어야 할 경우에는 요즘 편의점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편의점 매출 1등 공신 뭔지 아시나요? 삼각김밥인가요? 맞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삼각김밥, 컵라면, 그다음에 줄김밥 이런 것들은 2-3천 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편의점 이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실제 주요 편의점들의 이 삼각김밥, 컵라면, 김밥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20-30%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전반이 매출 부진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편의점 업체들의 매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물론 뭐 편의점 업계 매출은 호조를 보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물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자연스럽게 허리살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 허리살도 좀 빠져야 할 텐데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나경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